오늘은요, 지금 의학계에 가장 핫한 소식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 치료 주사, 위고땡. 이게 출시하자마자 순식간에 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비만 치료제 위고가 우리나라에 들어와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효과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병원과 약국 대상으로 주문받기 시작했는데 여러 병원이 이미 사전 예약을 접수 중인 상황입니다. 위고땡이라고 하는 이 주사제가 오고 나서는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된다는 뉴스가 나오고 나서는 문의 전화가 굉장히 많이 왔고요. 실제 출시되고 나서는 이제 많을 때는 하루에 4-5통 정도 연락까지 받을 정도로 정말 관심이 뜨거운 이제 약인 건 확실한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게 뭐 장점도 있으면 또 단점도 있기 마련이거든요. 살을 빼주고 하는 거는 참 좋겠지만 그래도 무언가 좀 이렇게 생각지도 못한 단점이 좀 있을까 봐 그게 사실 걱정이 돼요. 그래서 이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우리 엄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직접 이 중에 있어요? 그 주사를 맞아보셨습니다. 진짜? 예, 바로 접니다. 예, 저도 사실 위고등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식약처에서 허가난 게 BMI 30 이상이거나 아니면 BMI 27이면서 동반 질환이 있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마침 제가 이게 해당이 됩니다. 영상으로 직접 확인하시죠. 자, 체중이 공개가 되죠? 정말 큰 결심하셨습니다. 자, 82.5kg 나왔습니다. 제가 1시간 있다 수술이 있어서 지금 간단하게 좀 요기를 하려고 이렇게 편의점에서 사왔는데 식욕은 아직까지는 똑같습니다. 맛있네요. 제가 평상시 먹는 양을 좀 가져왔거든요. 네. 근데 양은 작은 양이 아닌 것 같은데? 식욕도 억제시키는가 보네.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 먹으니까 어느 정도 배부르다 아니면 좀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입니다. 이야, 저렇게 와, 많이 남겨? 남겼는데? 이거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손이 안 가지? 배고프다는 것보다는 오늘 아침을 먹고 하루를 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먹어야겠다라는 의무감이 좀 더 사실 큰 아침입니다. 이거 진짜 식욕을 잡네. 오늘이 이제 일주일 됐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서 제 얼굴 어떻게 나가나요? 좀 갸름해 보이나요? 조금 뜨끈한 것 같기도 해요. 이주 자, 82.5에서 7자 가나요? 80.3. 와, 2.2kg. 자, 지금 황일철 선생님이 지금 2주 동안 지금 비만 주사 위고땡 맞고 체중의 변화가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면 밥 먹는 양이 있는데요. 3분의 1 정도 먹으니까 이 정도면 안 먹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항상 이것 때문에 다이어트를 실패했어. 늘 밥 먹고 디저트를 먹는다든지 밤에 야식 때문에 내가 이 밤을 못 넘어가겠어. 이런 분들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위고땡이라는 그 주사가 대표적인 기전이 2가지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식욕 자체가 좀 떨어지는 약입니다. 이제 위배출 시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위가 움직여서 소화를 시키는 그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음식을 먹었을 때 소화가 느려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먹어도 조금 포만감이 빨리 느껴지고 포만감이 오래 가서 식사 양 자체가 좀 줄게 됩니다. 근데 아까 주사 맞고 나서 부작용은 좀 없었습니까? 제가 느낀 부작용이라면 조금 힘이 없고 약간 좀 짜증이 좀 나죠. 좀 예민해져요? 네. 이게 보면요. 보통 한 일주일 정도가 지나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식욕이 좀 돌아오거든요. 예, 그래서 안 맞고 내가 보니까 바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럼 뭐야? 2주 동안 고생한 거 완전 헛수고네요. 이 위고땡이라고 하는 이제 주사뿐만 아니라 다이어트 약물의 최대 문제가 약을 중단했을 때 요요가 생기는 거예요. 약물로 체중 감소를 했던 분들이 중단하면 1년 이내에 대부분 요요가 생긴다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식욕 억제 약물 같은 경우에는요, 체지방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근육이 빠지거든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약으로 지방을 뺄 수는 있지만 사실 약으로 근육을 늘릴 수는 없어요. 맞아요. 제가 볼 때는 반드시 운동과 근육을 만들면서 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도 보고 들으니까 역시 다이어트는 내 몫이구나. 내가 예. 의지를 갖고 그것조차도 열심히 해야 되는구나 싶네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비만 못지않게 전 세계가 숙제로 안고 있는 질병이 있습니다. 특히 요즘같이 쌀쌀한 계절에 더 관리가 잘 안 되는 그런 질병인데요.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로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추울수록 혈당 폭발, 겨울 당뇨 잡는 법. 나는 여름에 오히려 달달한 과일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해서 오히려 여름에 혈당 조절이 힘든 줄 알았는데 왜 겨울에 이게 혈당이 폭발하는 거예요? 왜 겨울입니까? 일단 겨울철이 되면은 혈당 조절이 좀 힘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혈관이 수축되죠. 움츠려드는 것처럼. 그러면 혈관이 좁아지는데 혈당 자체도 평소 똑같다면 더 좁아져서 혈액의 흐름에는 더 순환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똑같이 활동을 해도 오히려 당뇨에 노출해 더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와 관련해서 배우 김수미 씨가 안타깝게도 지난 10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김수미 선생님의 사망 원인이 이 고혈당 쇼크였단 말이죠. 그것도 굉장히 저희가 안타깝고 슬픈 소식이었어요. 저는 가짜 뉴스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그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홈쇼핑에 나오셔가지고 김치를 잘 못 찍고 봤어요. 예. 네, 이렇게 말도 어눌하게 하셨단 네,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병원에서 좀 정밀 검사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안측도 그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자택에 계시다가 고혈당 쇼크로 돌아가셨다고 소식을 들었는데 혈당 수치가 500이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일반적으로는 고혈당 쇼크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지만 의학적으로는 네. 고혈당에 의한 급성 당뇨 합병증이 이제 정확한 용어입니다. 흔하게 들어본 당뇨 합병증으로는 뭐 뇌졸중, 협심증, 심근경색, 만성 심부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네. 당뇨를 오래 앓게 되면 발생하는 만성 당뇨 합병증입니다. 그와 달리 이제 평소에 당뇨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혈당이 뭐 200, 300 이렇게 높게 유지되던 분들이 탈수가 생긴다거나 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죠. 그럼 혈당이 뭐 500, 600 이렇게 치솟게 됩니다. 전조 증상도 좀 뭐 있을 것 같은데. 전조 증상을 얘기하자면 갑자기 구토할 때 다 소화 증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의외로 이게 당이 너무 조절이 안 될 때 구토를 많이 할 수 있고 속이 안 좋다고 새벽에 얘기하시는 분이 당뇨가 좀 조절이 안 되시는 분이라면 고혈당 때문에 순간에 오는 거 아닌가. 500 이상 되면 고혈당 쇼크가 오고 50 이하가 되면 저혈당 쇼크가 온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혈당 체크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